저는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올해로 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우리 둘 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결혼했어요. 나이도 비교적 어리고 저희 둘 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결혼 전 연애를 몇 년 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부터 결혼할 때까지 남편과 제가 정말 잘 통했고 크게 다퉈본 적도 없어요. 남편은 항상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본인 의견 굽히며 맞춰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단지 아직까지 아이는 낳지 않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신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제 나이 30 전에 애 낳고 아줌마가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연애하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비록 일찍 했지만 아이는 최대한 늦추고 우리 둘이 신혼생활 즐기면서 돈을 더 모을 생각이었죠. 특히 처음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속도 위반이 아니냐고 의심하셨고 그런 시선 때문에라도 일부러 더 신혼 때는 임신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제 생각에 남편도 동의했고 사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둘이 살다가 나중에도 굳이 아이 낳을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끝까지 둘이 살아도 괜찮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도 이제 다 끝이고 특히 시댁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까지 나버렸네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10살 차이 나는 늦둥이 신우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참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고 있을 아이예요.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신우의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제가 신우를 알게 된 건 신우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첫인상은 얼굴은 예쁘장한데 싸가지는 좀 없어 보이는 사춘기 여자아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 집안에서 시어머님 연세 30대 중후반에 낳은 막둥이고 남편이랑은 10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온 집안 식구들의 관심과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공주나 다를 바 없이 자랐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는 아직 철이 안 들어 보이는 조금 싸가지 없는 아이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탁월한 사고는 있는 대로 치고 다닙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뒤로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신우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점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량 청소년처럼 변해가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은 기본이었고 좀 안 보인다 싶으면 가출했다는 소리가 들렸다가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지방 어느 도시에서 붙잡혀서 올라오고 새벽에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다가 시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전화받고 새벽에 불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그 정도로 사고를 치고 속을 썩였지만 우리 시부모님은 막내딸에게 따끔하게 야단 한 번 못 치고 쩔쩔매고 끌려다니더라고요. 제발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하길 빌고 또 빌었는데 그렇게 쉬쉬하며 상황을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이번 사단이 나게 되었던 거죠. 가끔 시어머니가 다른데 하소연하실 곳이 없어서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우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 내 친동생이었으면 쫓아가서 머리를 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을 고쳐놨을 것 같은데 새파랗게 어린 신우에게 쩔쩔매는 시댁 식구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된 입장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는 건 아니라 생각했죠. 제 친정에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 두 분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공부도 시키고 잘못했을 때는 많이 혼내기도 했고 항상 엇나가지 않게 신경 쓰며 살았어요. 제 덕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큰 말썽 부린 적 없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친정집에 가서 동생을 보면 내가 너 기저귀도 갈고 코 흘릴 때부터 내가 키웠어. 하고 농담을 하는데 그러면 동생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누나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농담을 하는 정도예요. 아무튼 한참 어린 신우에게 쩔쩔매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러다 언젠가 큰 사고 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말 겨울방학이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어떤 남자와 가출을 하게 되었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나갔다 오면서 아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이랑 퇴근하고 저녁에 뭘 해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지금 아버님이 신우를 가만 안 둘 것 같다며 빨리 집으로 건너오라 하셨어요.
급하게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신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도 여전히 문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어머님은 옆에서 어찌나 서럽게 통곡을 하시던지 남편도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굳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완전한 제3자 입장에서 느끼기엔 신우 평소 행실로 봐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그 분위기에서 할 수는 없었고 적당히 놀란 척하고 한마디도 없이 남편 옆에 가만히 있었죠. 어쨌든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 다음 주 주말에 그 남자의 쪽 부모들이랑 만나기로 했다면서 저희도 와달라고 부탁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상대방 남자애랑 그 집안 부모가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쪽 집안을 대충 보니 자기들 앞가림도 하기 힘들어서 애들한테 돈 한 푼 해줄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우리 시댁에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남자애는 23살인데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아마 오래 간다고 한 것 같아요. 그쪽 부모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들 가진 도리로서 만약 우리 쪽에서 원한다면 혼인신고시키고 자기 아들 데려다 대릴사위라도 삼으라 하더라고요. 답도 없는 어이없는 이 상황에 우리 시어머니가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신우는 뭐가 그리도 당당한 건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엄마, 울긴 왜 울어? 책임지면 될 거 아냐. 나와서 내가 키울 수 있다니까? 하며 성질만 내고 있었어요. 진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그나마 남편이 나서서 네 남자친구 군대 가면 너 혼자 애 낳고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라고 신우에게 물어봤는데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내가 만약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열심히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양가상견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동안 시댁에선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사실 이번 일에 제가 잘못한 건 없고 저한테 불똥 튈 일도 없다는 생각으로 큰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데 괜히 나서서 참견하다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 것 같다는 예감에 신우의 사건 터지고 나서 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지냈었죠. 그렇게 시간이 며칠 더 흘러가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웬일로 남편이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평소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살짝 불안한 예감이 스쳐가긴 했지만 뭐 별일 있겠나 싶어 편한 마음으로 집 앞 술집에서 남편과 맥주를 한 잔씩 마셨는데 아무 말 없이 한참 술만 마시던 남편이 결국 한다는 말이 결혼은 시키지 않을 생각인가 봐. 딱 봐도 그놈 싹수도 놀았고. 근데 아이는 그냥 낳기로 했대. 어떻게 할 시기도 좀 늦었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고 진짜로 이제 갓 20살 된 신우의 인생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싶은 생각에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 대학교 신입생 시절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신우에게 일어난 거라서 저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남자 만나서 풋풋한 연애도 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더 많은 사회 경험을 해봐야 할 나이인데 벌써부터 애 낳고 육아하면서 생활비 걱정에 찌들어 살 게 뻔히 보이니까 제 숨이 다 막혀오는 기분이었죠. 속으로는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집에서 내쫓아버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내기를 내 동생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20살 여자애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겠어. 애 아빠라는 놈도 제정신 박힌 놈도 아닌데 동생 혼자 아이 키우는 거 감당도 안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싶어 슬슬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보, 그냥 그 아이 우리 호적에 올려서 우리가 키울까? 우리 식구들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냐? 지금 내가 들은 것이 맞나 싶어 귀를 의심했어요. 당장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제 아이도 아닌 신우의 아이라니 절대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 떠들면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우면 그냥 우리 애나 다름없잖아.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뭐? 우리 호적에 올리고 우리 애처럼 키우자고? 당신 지금 이 이야기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똑같이 다시 할 수 있니?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동생 이제 20살이야. 인생 저렇게 망가지게 그냥 놔두자는 거야? 솔직히 제가 알 바입니까? 어차피 내 동생도 아니고 신우를 그 모양 그 꼴로 만든 건 누가 봐도 그 집안 식구들인데 왜 사고는 신우가 쳐놓고 수습은 나보고 하라는 건가요? 가족이고 뭐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소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포기 못하고 자기 동생 한 번만 구해달라는 식으로 구구절절 헛소리를 하길래 그만하라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결국 우리는 주변 손님들 눈치 보다가 술집에서 일찍 나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도 자꾸만 제게 서운하다 하고 같은 여자끼리인데 언니라고 생각하면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신우도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기로 약속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시어머니와 제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고 제 말이 맞다 해줬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자기 동생 일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덤비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분들의 막장 시댁 스토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아버지가 혼외자를 데려와서 며느리에게 키워달라고 하거나 돌아가신 친척의 아이를 키워달라는 사연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었죠. 그리고 만약 나라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보천치 세상 멍청한 인간이 바로 제 남편이었을 줄은 정말 지금까지 꿈에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 뒤로도 포기를 못한 남편이 계속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길래 딱 잘라서 정색하고 거절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랑 이혼하자는 걸로 알겠으니 더 이상의 신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 했더니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 뒤로 한동안 냉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큰 결정 해줬으면 고맙겠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며칠 전에 짜증에 함께 솟구쳐서 시어머니가 키우시지 왜 그런 일은 저한테 떠넘기려 하시는 거냐고 도저히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울 생각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키우는 건 자기들이 대신 키워줄 테니까 호적만이라도 저희 호적에 올려주고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우리 딸인 것처럼 행동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얘는 이제 20살인데 애 딸린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우리 딸 인생은 어쩌라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우기는데 진짜 사람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대충 끊고 나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완전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 동생이 애 낳으면 너가 데려다 키우던지 알아서 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보던지. 나는 이 집구석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내 도움은 받을 생각 하지도 말고 전부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정도 없고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동생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네요. 아니, 제가 남편과 제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신우가 실수해서 아이가 생긴 걸 제 인생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수습해주고 책임져야 하는 거죠? 결국 남편이랑 그날 밤 대판 싸우고 저는 바로 집 나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친정부모님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하루 놀러 왔으니까 자고 가겠다고 했죠. 아마 엄마 아빠는 저랑 남편이 가볍게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무턱대고 아이 보는 것이 싫어서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만일 제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친정집에서 조용히 밤새도록 생각을 정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왜 다들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는데 마침 신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아가씨, 왜 나한테 아가씨 애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차라리 제가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갈 테니 식구들끼리 돌아가며 애 한번 키워보세요.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는 제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안 그래도 집안이 이 모양인데 왜 너까지 난리냐면서 정말 콩가루 집안 만들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못해 후련했습니다. 그대로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겨우 애 하나 호적에 올려달란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힘든 일이었냐 묻더라고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집구석에서 나올 말이니? 너네 집이 말도 못하게 콩가루 집안이라 나까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제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으니 결국 입을 다물어버리더라고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남편한테 저는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할까? 그냥 원만하게 협의 이혼으로 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너무 독하다면서 원하는 대로 하랍니다. 남편이랑 그렇게 이야기 마치고 저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호적 이야기가 나오자 친정부모님은 두말 없이 이혼하라 하시더군요. 그날 바로 간단한 제 짐을 챙겨서 빠져나왔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새로 살 집을 구할 때까지는 당분간 친정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이혼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던 날 다시 제 마음을 돌리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남편도 별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남편이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종종 제게 잘 사냐고 걱정된다며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더니 요즘은 조용하네요. 신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 호적으로 올릴 건지 시부모 호적 밑으로 넣을 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차라리 신우 덕분에 더 큰 골치 아픈 일이 우리 사이에 생기기 전에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 남편과 함께 살았던 몇 년의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으니 그걸로 위안 삼으려고요. 행복했던 기억도 많았고 가끔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번 일 때문에 예전처럼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 앞길 망치는 걸 두고 볼 수 없고 저는 제 앞길 망치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거든요. 비록 이혼하고 돌싱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저는 20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